이런 카드가 나왔또 네가 왜 아직 솔로야? 이런 맘만 먹으면 난 누구든 꼬실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당신이 진짜 솔로예요? 이렇게 매력쟁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은 근데 금방 연애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강사 타로 사랑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타로 배우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법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영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법사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번은 조금 달라요. 아까 바보도 보면은 조금 젊은 사람이 그려져 있죠. 시작해야 되니까. 시작하는 사람들은 늙은 사람 잘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젊게 그려져 있고, 아까 또 깐난쟁이라 있고, 바보는. 그러면 이제 1번은 뭐냐? 1번도 사실은 시작의 에너지거든요. 나중에 마이너 카드 숫자도 다 이 메이저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에이스 우리 저번에 살펴봤었죠. 에이스만 특별하게 에이스라고 적혀 있고, 다 구름에서 손이 나오고 있죠. 그게 다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시작의 기회. 이거거든요. 그거를 여기 마법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의 의미는 뭐냐?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근데 아까 왜 바보도 시작이라고 그랬죠? 근데 바보는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근데 1번은 내가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마법사가 보시면 앞에 사원소가 놓여 있어요. 그게 자기가 가진 잠재 능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창조해낼 수 있는 거야.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창조에 가까운 시작이다. 예를 들면 아까 그 0번이 막 태어난 갓난쟁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쟁이라면, 이제 1번은 어떤 상태냐? 얘가 한 이제 안고 서고 이렇게 하면서 장난감으로 블록도 만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1번에는 기회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회. 그리고 이제 관계로 보자면 일단 최초로 지금 나가 딱 등장을 한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주도적인 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나중에 이제 2번 가시면 이제 너가 들어와. 너. 그때부터는 관계가 되는 거고 이제 1번은 나. 그러니까 0번이든 1번이든 다 나 중심이에요. 관계적으로 보면. 그럼 여기서는 긍정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상징이 보이세요? 보통 그 색채감이 노랗잖아요. 그럼 이거 일단 좋다고 봐요. 특히 심리적으로. 노란 거는 심리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과히 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경이 좀 노라면. 이 색깔도 진짜 다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왜 그 새 불이 이런 거 보셨어요? 안에가 노래요. 또 새싹을 보시면 나중에 얘가 크면 푸른색이 되지만 새싹 올라올 때 노랗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 새롭게 피어나는 것들은 다 노래요.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얘가 일단 좋아 보이는 건 사원소를 다 갖고 있잖아. 사원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얘는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애. 그 사원소가 창조를 위한 도구다 이렇게 적었지만 이게 그게 바로 잠재 능력이죠.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또 어디서 표시해주고 있냐? 머리 위에서 이거 뭐예요? 무한대 표시. 이거를 메비우스의 띠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8번 카드에도 나와요. 그럼 이게 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능력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능력의 깊이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얘는 능력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괜찮은 애야 얘는. 근데 스트렝스도 이게 떠 있는데 그 사람은 만들어내는 능력이다기보다는 다지는 능력이에요. 그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요게 나오면은 이제 무한하다. 무한대니까 무한한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좋아 보이는 건 앞에 꽃들이 있죠. 정원이 되게 예쁘죠. 요게 나중에 보시면 그 펜타클 에이스에도 요런 정원이 나와요.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과 근데 흰색이 같이 있죠. 우리 보통 빨간색은 뭐 열정이다. 마법사가 겉에 입고 있는 그 로브도 그렇고, 그죠? 그 열정이 있어, 이 사람이. 그러면 흰색은 뭘까요? 아까 순수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선생님 생각해보면 열정이 과한 사람은 또 순수가 덜할 수도 있거든요. 또 되게 순수한 사람은 열정이 덜할 수도 있다고. 근데 얘는 그 양립하기 힘든 거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과 순수를. 그러니까 이때의 열정은 바보하고는 좀 달라요. 얘는 뭔가 거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옷도 똑같잖아. 흰색 옷이 안에 들어있고 바깥에 이제 붉은 옷을 입고 있고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아까 메비우스의 띠하고 비슷한 의미가 뭐냐면 배에 보시면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어요. 이제, 허리띠처럼 표시돼 있지만
이게 바로 메비우스의 띠를 형성한 거예요. 그 뱀은 또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특별히 우로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우로보로스가 이제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거. 뱀은 지혜를 상징하니까 그게 영원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끊기지 않는 능력이 샘솟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보하고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게 좀 포즈죠. 자,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있고, 한 손은 또 밑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거는 막대기를 잡고 있고, 한 손은 손가락을 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짚고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늘의 뜻을 받아서 땅에 전달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옛날에는 주술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마법사야. 마법사. 그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종교를 대신하기도 하고, 그죠? 주술사니까. 옛날 우리 뭐 미실 이런 드라마 보면, 그죠? 미실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거의 왕도 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비아노메 이런 데 가서 빌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얘가 뭐 그런 주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리딩한다는 게 아니라 주술사에 버금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연금술 있죠, 연금술. 그래서 마법사를 연금술사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연금술이 뭐예요? 쇳덩어리를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쌤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내가 쇠를 금으로 만들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나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너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성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허풍하게, 그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청 자신감 넘치게. 왜? 나는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 근데 아까 뭐랬어요? 1번은 시작 에너지 강화됐죠. 네. 시작에 관한 건 다 좋은데 결과가 또 바로 나오냐? 그거는 또 의문이라. 그러니까 얘가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쇠를 가지고 가서 금으로 만드는 과정은 할 수 있어. 근데 그 금이 나올까? 그거는 의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금 나오길 기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기꾼인 거야, 얘가.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 근데 사람들이 보기 어떻겠어요? 나 금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오, 너무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쟁이에요. 이 마법사가. 사람 끄는 매력이 있어. 이 마법사는 인기쟁이에요. 그 말을 자꾸 나쁘게 사기꾼이라서 그런데, 그게 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력. 근데 그 사기꾼으로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주변 카드가 뭐 악마도 나오고, 이런 거. 그리고 테마가, 나 그 사람하고 동업해도 될까? 했는데, 나쁜 카드와 얘가 같이 나온다. 야는 말만 좀 허풍하게 하는 사기꾼일 수 있다. 그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사기꾼이 아니라. 머리 좋아요. 맞아. 왜냐면 약간 능력자라 했잖아요. 엄청 특히 머리 위에 이게 있잖아요. 이 같은 사람들 다 머리 좋아요. 또 얘가 굉장히 마법사,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사원소가 있는데 세워진 건 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의미 없이 넘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감정이 앞선다. 마음이 앞선다. 그래서 약간 사기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고, 감정이 앞서고 마음이 앞서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을 잘 끌어들이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뒤가 뭔지는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감정이 앞서려면 말도 잘해.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려면 말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도 굉장히 잘해요. 제가 일진에서 이 카드를 뽑잖아요. 그럼 그날따라 억수로 말이 잘 돼. 진짜 언변과 관련돼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가진 능력이 딴 것도 있지만 특히나 언변이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사람 끄는 재주가 있는 거죠. 주술사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되게 막 이렇게 막 간달프처럼 막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얘는 어때 돼 있어요? 젊은 남자로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부정적인 요소인 거지.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사기로 변질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법사 카드가 나오고 굉장히 신중한 일을 할 때는 잘 살펴봐라 이런 조언이 필요해요. 그게 또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 찾자면 뭐냐면 타짜가 있긴 있는데 반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보이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마법사가 그 끝을 모르는 거지. 결과치를 모른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얘는 시작의 에너지가 엄청 강한 거고 그거를 완결지는 에너지는 약해요. 얘는 그러면 원소로 따지면 뭐겠어요? 흙이 얘도 있어요, 없어요? 흙의 느낌. 없지. 가볍잖아. 마법사 전체의 에너지를 보자면 그 흙의 에너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공기 에너지가 강하다. 공기들은 가벼워요. 공기가 무거우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검이 많아질수록 되게 안 좋았었잖아. 네. 그래서 공기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가볍다. 가볍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물불로도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흙만 없어, 흙만. 근데 주변 카드가 되게 물이 많이 나온다. 그럼 얘는 또 물로도 볼 수도 있고. 예, 근데 일단 공기 에너지가 제일 강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직을 한다 그러면 얘는 좀 준비를 한 거예요. 어디를 돌아갔다, 어디 이력서를 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잠재 능력이 있다. 그리고 계획도 있다, 자기 나름. 그리고 엄청난 자신감이 있지. 그걸 창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 사원소를 어떻게 보면 다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오감이 발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재다능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재다능. 근데 선생님들 우리 다재다능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다재다능한 사람은 하나도 깊이 있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조금씩 다 잘하는 거야. 잡기에 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요. 얘가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열정은 있겠죠. 심심하게 안 살 거잖아. 그죠? 열정은 있고 능력과 재능은 당연히 뛰어나고 매력 많고 언변 좋고 그러다 보니 성공과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성공과 발전한다가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이 자칫 그래 만약에 주변에 카드가 안 좋다. 너무 자신감이 넘치면 우리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세요.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상태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자만으로 흐른다. 이게 태양 카드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나중에 태양도 하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고 순수와 열정 동시에 가졌다. 얘도 심리적으로 뭐 나쁠 거 없죠. 심리적으로는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또 마법사를 바람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아까 매력쟁이랬죠.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꼬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또 자기도 관심사가 여러 가지랬잖아요. 다재다능.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저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관심사가 있다, 애가. 그게 일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면 바람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책임감이 적어. 책임감, 신뢰감 이런 건 전부 흙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흙이 없다는 거예요. 1번은 마법사입니다. 0번에서 바보가 백지를 받은 상태였다면 마법사는 이제 펜을 들고 뭔가를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의미는 창조적 시작입니다. 마법사는 탁자 위에 사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를 하기 위한 도구가 되죠. 머리의 메비우스의 띠는 이런 능력이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재다능하기에 관심사도 여럿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장미의 열정과 흰 백합의 순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 그래서 매력적이며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마법사의 양팔은 하늘과 땅을 잇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 전달하는 주술사와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능력자인데 젊은 청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젊다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미성숙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성숙함으로 하늘의 뜻을 자칫 잘못 전달하면 사기꾼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지요. 반만 보이는 탁자는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만들고 시작하는 에너지는 강한 인물이지만 결과치를 다 알 수 없으며 자칫 마음만 앞서서 말만 번지르르한 신뢰감이 약한 인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법사가 연애를 한다면 온갖 재미진 곳으로 다니는 재미난 연애가 될 것이고요. 솔로라면 뉴페이스를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마법사가 직업을 가진다면 신생기업이나 스타트업 쪽에 인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취준생이라면 취직의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마법사에게 재물은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버는 인물이죠. 매력 유지를 위한 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법사가 공부를 한다면 다소 산만한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수학 조금 보다가 과학 조금 보고 국어 조금 보고 이런 식의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의 가능성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